팔짱 끼고 이렇게 할까? 안녕하세요. 로이어 프렌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오늘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자기 관련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스스로를 변호하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이렇게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뭐 길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어요. 제가 경찰서를 가게 됐어요. 그 경우에 제가 변호사라는 거를 밝히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를 하느냐,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. 밝히셨었나요 그때? 사실 있는 것처럼. 내가 순간 당황했어. 마치 생각해보고 나도 뭐 무슨 일이 있었나?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. 기사 같은 거나 아니면 뉴스 같은 데 보면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으면서도 이제 큰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보면 항상 옆에 보면 변호사들이 같이 대동을 하고 있어요. 이것만 봤을 때는 변호사는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변호사와 함께 뭐 일을 진행하겠구나 이렇게 일단 보실 수는 있거든요. 변호사가 어떤 일에 연루됐을 때는 자기가 직접 사건을 처리한다기보다는 그 동료 변호사나 좀 친한 변호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와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예, 제가 왜 그럴까 일단 생각은 해봤는데 일단은 사건이 제 사건이 돼버리면 그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좀 못 바라볼 것 같아요. 저한테 완전히 일단 유리한 쪽으로만 잘못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실제 사건이 좀 어그러질 수도 있고.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서면을 쓸 때 내 사건 같으면은 한 글자 쓰다가 갑자기 뭐 열이 막 너무 나고. 그럴 수도 있겠네. 그러면 이제 계속 열받은 상태에서 모니터도 뭐 계속 바라보고 막 일도 안 되고. 그러니까 그렇죠. 자기 서면 쓰기. 자기 서면 쓰기가 쉽지 않죠. 증거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이고 이렇게. 그렇죠. 예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는 것처럼 좀 나한테 유리하게. 왜곡돼 버리는 그럴 수도 있죠. 예. 저희가 그 업무를 할 때 그 의뢰인들이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는 최대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유리한 부분, 불리한 부분을 나눠서 유리한 부분으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제 사건이라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못 바라볼 것 같긴 해요. 일단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빠져가지고 그쪽으로만 좀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뭐 제대로 된 변론이 될 수는 없겠죠. 예. 뭐 우리가 사실 좀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이제 싸움이 났을 때 우리 사실 뭐 형을 부르러 간다든지 뭐 누구 대동하고 가잖아요. 그렇죠. 대동하고 가면은 사실 그것만 갖고도 되게 힘이 나요 그때는. 사실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이제 좀 안심도 되는 것 같고 일도 좀 잘 해결을 해줄 것 같고 왜냐면 형이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동석을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이 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도 좀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 좀 훨씬 더 내가 말을 할 때도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하나의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건이 끝나고 나면 조사 끝나고 나면 수사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내가 당사자면 수사관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수사관님도 사건에 대한 신증을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운데 나의 변호인은 또 아니거든요. 변호인은 그럼 당사자 병구 씨 잠깐 나와 계세요.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가 그 수사관님 우리 병구가 그렇게 착한 나쁜 애가 아니에요.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수사관님은 그렇죠. 병구 씨도 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 상황 자체가 뭐 어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걸 듣고 오면은 수사관님이 약간 이런 심정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. 그 합의할 때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만약에 병구 씨가 이제 사람을 막 때리고 댕기는데 병구 씨가 직접 연락해가지고 야 내가 얼마 줄게 합의하자 이러면 사실 애초에 전화도 안 받을 수가 있는데 변호사가 대신 연락해서 나 병구 씨의 대리인인데 미안하다 합의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은 또 원활하게 될 수도 있겠고. 실제 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른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더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. 뭐 그런 취지인 거죠. 그렇죠. 예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사건에 있어서 그냥 혼자 스스로 셀프 변호를 하면서 법정까지 갔어요.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사한테 막 상황 설명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과연 그렇게 얘기했을 때 판사가 이거를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것인가? 좀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. 예. 무조건 얘한테 유리하게 뭐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심증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
따졌을 때도 실질적으로 이제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주변 사람들, 친구나 지인분 통해 가지고 이제 사건을 좀 같이 진행하는 것 같아요. 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보면 옆에 다 변호인이 다 동석하고 가거든요. 변호사 사건이라 하더라도. 예, 그렇습니다. 뭐 이렇게 두 분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막 어깨가 든든해지면서 사고 쳐도 될 것 같아요. 옆테이블에 시비 걸고 싶어지는데 저 해주실 거죠? 변호. 해드리긴 할 텐데 좀 비쌀 것 같아요. 그냥은 못 해드리지. 그렇죠, 그렇죠. 아유, 좋은 게 좋은 건데.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변호사도 자기 사건이 터졌을 때는 누군가의 다른 변호가 필요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희가 준비한 또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보시려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구독 눌러주실 거죠? 구독은 무제니까요. 눌러주실 거죠가 너무